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늘은 6번째 영상이죠. 오늘은 이제 채권왕 건들락이 주장한 침체론에 대해서 제가 좀 깔 건데요. 비판을 좀 해볼 겁니다. 앞으로 이제 까기 시리즈라고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월가든 여의도든 전문가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제가 좀 저격하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바따로 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들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이 채권왕이에요, 여러분. 채권을 얼마나 잘하면, 여러분, 채권의 규모는 주식보다 크고요. 채권 시장의 규모는.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이 많진 않습니다. 주식시장만큼. 몇 명의 이제 채권 이제 웨일이라고 하죠. 고래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빌고로스라는 사람과 함께 제프리 건들락, 거의 가장 유명한 채권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은 2조가 좀 넘어요. 한 2조 한 뭐 8천억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스타워커는 이런 사람도 깝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야, 너 그래서 돈 얼마냐? 너 뭐 업계에서 유명하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깨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교육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못 참아요.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약간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오류 시리즈 중에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게 있죠. 권위가 있으면 다 맞는 말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치 잘 알아요? 아니잖아. 근데 비판하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꼭 뭔가 재산이 많다. 혹은 이제 업계에서 유명하다 해서 다 맞는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건들락이 오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여러 가지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경기 침체 한번 일단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갑시다. 경기 침체는요, 여러분,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개 있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전미경제연구소, 줄여서 MBER이라고 하는데, MBER에서 약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느리거든요, 사실. 얘는 지금 침체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 고용, 실질 소득 및 다른 경제 지표들이 몇 개월 이상 현저하게 악화돼서 경제 활동이 저하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 침체는 2020년이었죠. 코로나 때. 근데 여러분 1년이 넘게 한 1년 3개월 만에 MBR이 야, 그때 경기 침체였어 라고 그때 돼서야나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늦게 말해주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경기 침체를 보니까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라고도 하죠, 하는 경우들이 다였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결국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을 무조건 동반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침체라고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효석 아카데미, 제가 좋아하는 효석이 형 보니까 이걸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진짜 개소리인데 아마 효석이 형도 제 의견에 조금 더 동의하시는 편인 것 같았어요. 제프리 건들락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결론적으로 75%나 올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주장했는데, 옆에 보면 10가지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하게 이제 볼드 약간 진하게 해놓은 것들만 이제 제가 비판할 건데, 여러분 1번 첫 번째 주장 뭐였냐면, S&P 500 지수가 2년 전에 전고점 2021년 엄청났죠. 그때와 거의 동일해. 그래서 지금 주식 사기 좋지 않은 상황이야. 이건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그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거 봅시다. 미국 시장이 다른 전 세계 다른 이제 뭐 유럽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신흥국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보다 더 경기 성장을 못하고 있어. 아웃에는 여러분 능가라는 의미가 있는 접두사죠. outperform, 더 퍼폼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좋은 게 없지. 세 번째, M7, Magnificent 7이죠. 제가 항상 말하죠. 작년에 많이 올랐다? 근데 올해도 그만큼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번째, 여러분 달러가 약세야. 그러니까 S&P 다운도 떨어질 거야. 여러분 달러와 S&P 500, 여러분 다른 말로 환율이죠. 환율은요 당연히 그 나라 경기,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 환율은요 그 나라 경기의 체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환율, 달러와 한국 돈,
환율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환율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말합니다. 환율이 올라가 그럼 뭐야?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달러를 많이 찾으면 그 돈으로 뭐 하겠어? 미국 주식 사겠지? 그러니까 S&P 500도 올라가.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달러가 올해 약세일 것 같아. 그러니까 S&P 500도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주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익률 곡선, 짧은 단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러분 2년물보다 10년물이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 돼요. 왜요? 장기로 갈수록 여러분 리스크가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2년 동안 성장하는 게 많을 것 같아? 10년 동안 성장하는 게 많을 것 같아? 당연히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장을 한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래 장기물이 더 높고 단기물인 2년채가 낮아야 돼, 금리가. 근데 지금 여러분 역전된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수익률 곡선 역전되는 경우에는 거의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들락도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비판하겠지만. 자, 여러분 2024년 변동성 심해. 뭐 오케이. 자, 경기 침체 확률 75%래. 근데 여러분 계속 어때요? 느끼는 거 없어?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 침체면 당연히 실업률도 올라, 달러도 약세야. 이거는 여러분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동의어 반복 토톨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실업률 오를 거야.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말도 했어. 얼마 전에 시티은행이 사람들을 많이 잘랐는데 잘랐으니까 괜찮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다른 CEO들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도 자를까? 자르다 보면요, 여러분. 노동자들을 자르게 되면 나도 자르자 유행처럼 번지고 쉬운 잘라도 되는 환경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옆에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빨간 부분이 이제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 부분들이 뭐예요? 올라갔던 부분들을 말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 실업률 올라간 속도가 어때? 기울기가 가팔라. 근데 실업률이 떨어진 속도는 어때? 완만해. 가팔라 완만해. 2020년 코로나 때 작살 났네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밖에 못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뭐냐면 실업률이라는 건요, 이건 저도 공감하는 건데 한 번에 확 오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실업률 발표도 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우리 조사하잖아요, 그죠? 확 올라간다고. 원래 그래요. 이거는 건들랑 말이 맞아요. 자, 9번 인플레 대비책 때문에. 여러분 뭔 말이에요? 인플레에 대비하려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쓴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대. 공감은 가. 10번 근데 또 문제가 뭐야? 이미 미국 정부의 빚이 겁나 많아. 이것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야, 스타워크 니 뭐 알지도 못하는 놈 뭐 유튜브도 심지어 적어? 근데 아직 돈도 못 벌어요. 근데 니가 뭘 알아? 월가 구루 전문가 뭐 이런 뜻이죠. 인정받는 구루인 건들락이 야, 니보다 잘 알겠지 라고 말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사가 2022년 12월 7일 기사네요. 자, 여기서 뭐랬냐면요, 기대한대요, 리세션을 내년 중반쯤에. 한마디로 뭐예요? 23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2022년에. 여러분 건들락뿐만 아니라 이때는 거의 대부분의 채권쟁이들, 빌 그로스도 그랬고요, 빌 에크먼도 그랬고요, 월가에 정말 많은 그루들이 2023년에 침체 온다고 했습니다. 왔나요, 여러분? 지금 2024년이죠? 안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금리 이제 그만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어. 2022년에 2023년 내내 금리 올렸습니다. 개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마 심지어 이 사람이 여러분 금리 그만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몇이었는 줄 알아? CPI가 7%대요. 7.7%인가 그랬어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개소리 한 거죠. 다 틀린 거 완전 반대로 말한 거예요. 2023년에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침체 온다고 금리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경기 금리 어땠어요? 금리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기 고용 정말 셌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루들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이런 얘기가 전 제일 싫어. 바보 같은 사람들. 여러분 투자에서는요, 초딩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따지잖아요. 그럼 검사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만 맞는 얘기에, 돈 많은 사람만 맞는 얘기에, 이 사람들도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여러분 이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2022년 금리 계속 올리니까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2020년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야? 채권쟁이들이 학살당했다고 멀시카. 채권쟁이들 그냥 아주 작살났다 2022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겠어? 아 이제 제발 금리 좀 빨리 내려라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예요. 이런 걸 보유 편향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아웃퍼폼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GDP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이제 거의 중국이랑 거의 2배 차이로 돼가고 있어. 이 정도 규모인 국가가 언제부터 미국 성장률이 언제부터 그렇게 높았어? 안 높아요, 원래 자체가. 물론 다른 나라가 안 될 때 미국은 잘 나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당연히 성장률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GDP 성장률 자체는 미국이 중국한테도 안 된다고.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자, 두 번째, M7 예전같이 못할 거야.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작년에 잘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여러분, M7이 왜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정도 빼고는? 왜 올랐죠? 맞죠. AI 때문이죠. AI 때문에 엄청 올랐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많이 올랐고, M7이 여러분 작년만큼 못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AI 트렌드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이 기업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종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봐야 돼. 테슬라는 저는 좋게 보지는 않아요, 별로.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잘 나가요. 여전히 최고예요. 엔비디아? 여러분 엔비디아는 못 만들어서 못 팔아요. 만드는 족족 다 팔려요. 종목마다 다르게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건들락이 말하는 것보다 M7 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작년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 저는 봅니다. 정말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달러와 S&P 500 이거는 여러분요 관계를 인정해요. 여러분이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달러 사야 돼. 달러를 사면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좋게 보여서 달러를 사서 달러가 올라가. 그죠? 그 다음에 S&P 500이 좋을 것 같아서 달러가 올라가. 여러분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이 좋아서, 시장이 좋아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달러가 올라서 주식시장도 오르고,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후관계 따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 뭐야? 이 사람은 침체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가 온다고 보는 거잖아. 한마디로 계속 이 사람은 침체 올 거야, 금리 낮춰줘야 돼, 이걸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박아놓고 침체 올 거야, 그래야지 금리가 내려가,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월가 그루들도, 그리고 개미 투자자분들, 저도 보유 편향이라는 걸 항상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어. 장단기 금리치 역전됐다 했어. 여러분 이거를요 만든 교수님이 있어요. 이 공식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거 아니래요, 이번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요 경기 순환 때문에, 확장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후로 발생한 파월의 정책 실패입니다. 인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인재야. 인간이 만든 거야. 경기 순환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죠? 5번 침체 확률 75%. 작년에는 확실했어요. 근데 안 왔죠. 이것도 계속 동의어 반복입니다. 자, 6번 보세요. 금리가 안 떨어질 것이다. 왜? 인플레 대비하고, 여러분 올해 대선도 있죠. 미국 대선. 그러니까 어때? 경기 부양에 나설 거야. 채권을 발행해.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여러 개 흔해져.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금리는 올라가.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2023년에 그래서 채권이 많이 올랐나요? 별로 안 올랐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정부가 쓴다고 해서 꼭 구축 효과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2024년에서도 여러분 이게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 페드 의장이에요. 지금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정책 실패했지만 적어도 2023년에는 채권 발행 엄청 했는데 금리가 그렇게 튀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주고 있다. 미국 국채를.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채권 발행을 엄청 해서 인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장이 망가지겠죠? 바이든 재선 못합니다. 그렇게 멍청하게 자기 발등 내리찍는 짓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정의부터 내렸잖아요. 그죠?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24년에도. 성장률 자체는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마이너스까지는 안 간다 이거야 제 주장은. 결국 여러분 경기 침체 왜 와요? 성장이 둔화되는 건데 그럼 어때요? 실업률이 올라가야 돼요. 실업률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일시적인 추세고요. 왜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월께서 기준금리 많이 올렸고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라 보지 경기 순환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한 4월, 5월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금리 그대로 있어도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4번 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6월 아니면 9월부터 금리 인할 거 3월에는 안 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3월에 하면 실수야 이거는. 근데 제가 여러분 저는 9월을 주장하는데 6월에 할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여러분 대선이 있어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 풀어놓은 돈을 지금 다시 불러들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QT를요 조금 계속 더 하면서 이걸 멈추고 금리까지 낮춰주면 너무나 이거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QT를 계속 하면서 6월에 한번 낮추고 9월에 한번 낮추고 그리고 12월 정도에 한 번 더 낮추지 않을까?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선이 11월에 있어. 근데 9월 가서 바로 낮춰. 약간 너무 눈치 보여. 6월에 낮춰서 원래 우리 이렇게 하는 추세였어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덜 눈치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QT는 계속 가져가면서 6월이나 그래도 6월에 할 것 같아. 9월에 하거나. 저는 9월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건들라가 오늘 많이 깠는데 여러분 저는 전문가들이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채권쟁이잖아. 금리를 무조건 떨어져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야 살 수 있어. 물론 채권도 숏 칠 수 있어요. 더 어렵죠. 근데 숏으로 먹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건들락과 이제 뭐 이 사람 2년째 침체 온다고 주장한단 말이야.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에 정말 날다 긴다 하는 뭐 콜라노비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별명이 데미가시야. 반인 반신이었어. 개 틀리고 있다고 2년 동안. 21년 때까지만 잘 맞추고 22년부터 계속 틀려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결국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보유 편향이에요. 보유 편향이 뭐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이거 금리 이거 너무 오바했다. 이거 3월부터 안 내린다. 무슨 6번 7번을 내리냐. 올해 안 내린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 되돌리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 같다 했더니 다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 새끼 쇼쳤네. 이 새끼 지금 팔아놓고선 쇼쳐놓고 이런 글 쓰네. 여러분 제가 무슨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그냥 롱에 베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왕들도 중세 왕들도 보면 바른 말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 이해 안 가잖아. 그치? 글로 읽을 때. 근데 여러분도 그런다니까? 이게 다 보유 편향 때문이야. 돈이 걸려서 그런 거라고요. 자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 테슬라. 한때 테슬람이란 말도 있었어. 그냥 테슬라 안 좋게 말하면 와서 막 다굴 때리고 린치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전 지금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테슬라. PR이 60, 70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새끼 쇼 때렸니?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야? 상황을 옳게 보는 게 목표야. 이걸 좋게 보지도 않고 나쁘게 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딱 올바르게 보자는 거야. 근데 내가 올바르게 항상 보긴 봐야 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바해서 가격이 올랐거나 오바해서 떨어졌을 때 우린 그때 매매를 하는 거라고. 이 보유 편향은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월가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못 벗어나.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요 면밀하게 따져봐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너 같은 듣보잡이 말하는 거 뭐 의미 있냐? 이거에서 벗어나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까는 글을 쓴 이유는 뭐야 결국은? 제대로 하자. 아시겠죠? 제대로 보자.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스타워커 여기까지였습니다. 화이팅!